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음식료주에 관련돼서 공부한 기억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타이틀이 바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온 이유였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거 괜찮다, 이런 콘텐츠 괜찮다, 이러한 반응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는 CJ제일제당 여기에 리포트가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이 리포트가 많이 쏟아져 나온 그러한 종목과 그 다음에 그 섹터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심플하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들어가기 전에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고서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기름들이 이제 바쁘다 보면은 이러한 리포트를 잘 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기릿은 이 영상에서는 리포트 그냥 한 개 나온 그러한 걸 다루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기업의 전망이 좋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우리 본인에게 있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8월 9일 화요일에 이러한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다올투자 16만원, 미래세 14만 5천원, 신한, 이베스트, NH 전부 다 12만원씩 무려 하루 만에 리포트가 5개나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업이 뭔가 봤더니 바로 덴티움입니다. 3일 전에는 CJ제일제당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는 나 근데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온 그날 아침, 그때 당시 주가는 85,800원이었는데 이렇게 리포트가 쏟아진 평균 목표 주가를 봤을 때는 13만 3천원이 나오고, 그렇다면 상승 여력이 야 이거 55%나 되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급등하면서 10만원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많은 주식은 높은 확률로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기반되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충분히 장기적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덴티움은 9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아까 목표 주가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도 30% 넘게 상승 여력이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면 덴티움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오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실적이겠죠. 그리고 실적이 분명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아래쪽에 있는 덴티움의 컨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862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위에 보니까 2분기 매출액이 966억이네요. 그러니까 10% 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컨센이 234억인데 2분기 실적은 351억으로 이 또한 한 15%에서 20%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이 기업 덴티움은 많은 예상을 뒤로하고 깜짝 실적을 낼 정도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리포트가 잘 나온 덴티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92년 설립된 동사는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과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 및 제조하여 치과에 판매하는 전문 덴탈 의료기기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치아랑 관련된 기업이구나, 치과랑 관련된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 그렇다면 무엇을 많이 파는가 봤더니 86%가 임플란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뭐죠? 맞습니다. 오스템이 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랑 똑같은 임플란트 기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플란트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플란트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 진짜 말 그대로 실적이 충분히 10배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딱 터진 그때부터 인구수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언젠가는 또 5천만이 깨지는 그런 날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인구 고령화죠. 앞으로 나오는 아기는 갈수록 줄어드는 게 이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면 요즘은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게다가 혹시나 아프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좀 많이 아파서 이거 혹시나 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병도 치료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치아죠, 치아.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요. 먹는 재미가 없으면 사실 살 필요가 없는데 그 치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치아를 고치기 위한 방법을 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예전 한 10년, 20년만 하더라도 사실 임플란트는 진짜 부자들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사정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줄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임플란트 산업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국내 점유율 한번 봐야겠죠. 우리나라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임플란트 점유율을 봤더니 오스템이 36%, 역시 그만큼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덴티움,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덴티움이 17%, 네오바이오텍이 12%, 그리고 디오가 8%,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21년 기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21년을 봤더니 오스템이 36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사실상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덴티움은 17에서 11%로 줄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디오라는 기업이 8에서 10%로 꽤나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유율을 봤을 때 아니 길이,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우리는 덴팀을 볼 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 압도적 1등이니까 이걸 봐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디오, 이 두 개를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봤을 때고, 이 임플란트 산업은 절대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보자면은 고령 인구가 당연히 많아지면서 더욱더 관심받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서유럽, 브라질, 한국을 제외하면 임플란트 시술 비율은 15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시장은 엄청나게 팽창할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 거의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임플란트 기업들이 아직도 상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은 시각을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있는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과연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26%로 스트라우만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등은 17%로 다나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등은 덴티스플리, 그리고 4등, 공동 4등이네요. 이 4등에 오스템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덴티움도 5%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스템과 덴티움이 합쳐서 13%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사람의 입을 딱 열어보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10분의 1 확률로 오스템 아니면은 덴티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도 무시 못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 세계 고령화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할 거고, 그 중에 10%가 오스템, 그 다음에 덴티움이라면은 야, 이거는 진짜 큰 시장이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한 20년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333 운동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 아마 정부가 진행을 했겠죠. 양치질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하루 3번 밥 먹고 3분 내, 그리고 3분 동안 양치질하기, 이러한 운동이 있었던 거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양치질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 10년 전, 20년 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양치질을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당연하게도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치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또 진입을 할 건데,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국에서 치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치의대가 무려 90개가 있다고 하며, 중국에서만 연간 15,000명의 치과 의사가 신규로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노다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바로 덴티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덴티움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 한국이 23%, 생각보다 정말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어딘가 봤더니 중국이 무려 54%로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아시아 등 9.5%, 유럽 9.1%, 기타는 3.1%로 사실상 덴티움은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덴티움은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영업이익은 2배 증가, 그 와중에 중국 매출은 22%가 증가했고 러시아가 많이 증가했네요. 74%, 그리고 기타 아시아 매출이 106%로 이런 식으로 미친 듯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덴티움의 괴물 같은 점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6%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100만원을 팔면은 그 중에 36만원이 남는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당당치킨 때문에 치킨 프랜차이즈 얼마나 남겨먹나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와중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30%가 넘어서 욕을 먹은 바 있었는데 그 정도로 뛰어난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기업은 중국에 강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국이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락다운이 있었죠. 그 말인즉슨 시황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견조한 흐름을, 그러니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유럽과 아시아양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반기에 뭐 특별한 비용이 나오는 거 있는가? 그걸 봤더니 그러한 요인도 없으며, 게다가 중요한 거는 락다운 와중에도 장사가 잘 되었는데 락다운이 풀리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얼마나 잘 될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덴티움이 2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 4분기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딱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거 임플란트 사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덴티움을 사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 이 기업은 어떤가?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네요. 2분기 호실적을 냈다는 기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 덴티움이랑 비슷하네요. 주가 상승폭이 큰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적이 미친 듯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올해 퍼가 11, 내년 퍼가 8.5, 내후년이 6.8. 이거는 싸죠. 솔직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와중에 오스템이 살짝 시끄러운 기업은 맞습니다. 올해 초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직원이 무려 1880억이나 횡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며, 이는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로 아마도 한 30년 뒤에도 회자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스템 임플란트 이러한 노이즈도 있었네요. 매달 4.2억씩 회사 돈으로 회장님 보험료를 납입하는 그러한 노이즈도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봤다시피 퍼가 좀 비정상적으로 낮죠. 그러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악재는 또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과거의 주가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 매출이 아니라 해외 매출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유율 8%가 진짠가 보네요. 세계 7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무려 47% 증가, 러시아는 66% 증가하는 등 우호적인 환율 상황에 따라 북미, 유럽 지역 등에서도 호실적을 시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티움, 우리가 처음에 리포트가 쏟아졌던 그 덴티움의 실적을 딱 봤는데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는데 올해 퍼가 11.9, 내년 퍼가 10.2. 싸죠. 이것도 싸다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디오라는 기업 기억나십니까? 점유율이 지금 현재 성장하는 기업이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올해 퍼 12, 내년 퍼 9. 이 친구 또한 역시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덴티움이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덴티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20%, 30%씩 성장을 하고 있으며 올해 퍼는 13, 내년은 8, 내후년은 5. 당연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주를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덴티스는 갑자기 금요일날 왜 이렇게 하락했나 봤더니, 자, 덴티움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인즉슨 야, 임플란트가 진짜 좋은갑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기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같이 덩달아 주가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덴티스의 실적이 금요일날 발표가 되었는데 나쁘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컨센이랑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 예상이랑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나 봤더니
바로 그거죠. 아마도 기름들 지금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야, 이 친구도 덴티움처럼 실적 잘 나올 거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는데 까고 났더니 뭐야, 그냥 예상이랑 똑같네 라는 실망감에 주가가 쭉 하락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긴 조금 어렵고, 결국은 실적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임플란트 업체 영업이익률 변동을 딱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어디죠? 덴티움 36%, 진짜 괴물입니다. 그리고 2등은 디오가 30%, 오스템 임플란트가 20%, 마지막으로 덴티스는 한 15%로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게 지금은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 충분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박리담회로 팔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임플란트를 한번 또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위 임플란트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의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수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대요. 이거만 알아도 야, 뭐야, 실적이 꺾이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냥 쭉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리 실적을 알 수 있는 치트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그냥 수출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 공장이 있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하지만 이것만 봐도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총괄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국내 통계를 누른 다음 그 다음에 지자체 수출입 이거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에 이 빨간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론들이 원하시는 임플란트 말고 다른 것도 됩니다. 반도체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기름들이 치시면은 이렇게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덴티움은 수원에 이러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서 임플란트 수출을 보면은 이거는 바로 덴티움의 수출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진짜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꿀팁 기름들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네이버에 치시면은 블로그에 진짜 상세하게 정리된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몇 배나 성장할까요? 저 길에서는 일단 절대 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치아는 썩는 게 당연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당연히 이러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갈수록 전 세계 인구 고령화가 많아지며, 우리가 20년 전에는 야, 임플란트는 진짜 부자들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에서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배, 적게는 2배겠죠. 많게는 10배 넘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 섹터, 한번 기분들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